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앱 프로그래밍 3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최근에 나오는 버전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레이아웃 이외에 추가적인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이 바로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constraint 레이아웃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3주차 수업이고요.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이 constraint 레이아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젯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constraint 툴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툴바 사용법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속성 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습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본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면은 체이닝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룹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 개요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aint라는 단어 자체가 제약이란 뜻이죠. 어떠한 제약 조건을 걸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존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이루어서 구성을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레이아웃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성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constraint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XML을 이용한 편집을 좀 자제를 좀 할 겁니다. 간간히 사용을 하겠지만 주로 UI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고요. 이 관계가 잘못 연결되면은 모든 관계가 꼬여버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잘 보시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constraint 레이아웃을 정의를 내리기를 제약 레이아웃이란 뜻이죠. 어떠한 제약을 가하겠다. 어쨌든 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뷰들은 레이아웃 안에 구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레이아웃 안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했지만 레이아웃 안에 배치되는 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뷰들은 리니어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놓여지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놓으면서 그 뷰들이 어떠한 제약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뷰의 위치가 또는 크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레이아웃을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A라는 아마 버튼을 놓으면은 B도 버튼, C도 버튼이라면요, 그냥 버튼을 배치한다고 해서 바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A는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한다, B는 A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전체 패런트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즉 제약을 하나하나 걸어주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의 불편했던 점들을 조금 개선을 한 그런 레이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계속해서 설명을 정의를 내렸으니까요, 일단은
개요를 좀 다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기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위젯을 배치했을 때 위젯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위젯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젯을 마우스 드래그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레이아웃에서는 이 뷰들이 배치될 때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핸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사이즈 핸들이요 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두 번째 직접 값을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ML을 직접 편집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관계가 많이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전이 업되면서 또 화면 구성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XML 창을 열어보면은 우측 상단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버튼, XML을 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혼용해서 볼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이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실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즉 XML 코드와 디자인 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할 텐데, 주로 디자인 뷰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뷰를 선택을 하면은 위젯을 구성하는 화면이 나오겠죠. 디자인 화면이 나오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XML을 눌렀을 때, XML 코드 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 지난 학기에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하고 그리고 프래그먼트라는 것을 같이 혼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되셔야 될 그런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드 보기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리사이즈 핸들을 쓰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위젯을 배치했을 때 내 모서리 귀퉁이에 네모 박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네모 박스를 리사이즈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요, 사이즈가 변경이 일어납니다. 넓이와 높이에 대한 값들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위젯 모서리에 나타나는 네 부분,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 위드하고 하이트가, 넓이와 높이가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핸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직접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핸들을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속성 창에 넓이와 높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스튜디오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본다면요. 자, 새로운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것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straint
레이아웃을 연습하기 위해서 constraint tes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피니시 눌러주시면요, 지금처럼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XML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로딩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ML 파일을 보시거나 뷰를 볼 때는 이쪽이에요.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데, 제일 끝에 있는 디자인, 제일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은 XML 코드, 가운데 있는 것은 폰용 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헬로 월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실습을 위해서 얘는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서도 constraint layout만 존재를 하고 레이아웃만 구성되어 있고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버튼을 한번 배치를 해 볼까요? 버튼을 드래그해서 드롭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요, 이 부분에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라는 곳에서 보니까 constraint layout 밑에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류 메시지가 보이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상태는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고, XML 코드로 바로 보신다 하더라도 버튼 태그에 이렇게 오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view is not constrained, 즉 이 뷰는 제약 조건이 걸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나서 It only has design time positions, 즉 디자인하는 동안에만 요 위치에 있는 거지, 이거는 실행할 때는 add, 즉 constraint를 제약을 추가해서 할 때까지 요 위치에 있는데, 나중에 실행을 해보면은 안 하면은 이게 00 위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XY 좌표가 00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오류란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디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으로 가서 보시면요, 자, 버튼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크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버튼의 내 모서리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요, 드래그 해서 사용하시면은 요 부분에요, 넓이와 높이에 해당되는 속성 부분에 값이 바뀌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XML 코드에서도 값이 넓이와 높이가 바뀌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바꿔 놓는다라면, 중앙 정렬을 했다 하더라도 정렬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크기 조절 또는 아까 XML 코드 이외에 넓이와 높이 속성에 있는 값을 직접 다이렉트로 조절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서요, 내가 원하는 뭐 100 dp 그리고 높이도 100 dp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드롭다운을 해보면 랩 컨텐트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위젯 내에 있는 텍스트의 크기만큼 필요한 만큼으로만 넓이 높이가 변경되는 기본 색상입니다. 이제 기본 구성이에요. 이렇게 속성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잘 보시면 기본 속성에 보시면요, 매치, 넓이도 매치, 랩 컨텐트 부분이 있는데, 예,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요, 매치 패런트 해놨는데, 매치 패런트로 가는 게 여기 보면요, 일단은 매치 패런트 하니까 좀 독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0dp, 즉 0이라는 값이 세팅이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0dp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설명에 되어 있기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매치 컨스트레인트. 이 부분은 제약에 맞추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변경해 볼까요? 넓이를 매치, 높이를 매치,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사라져 버리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이따가 제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위젯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젯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렬, 부모 또는 가이드라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젯 간의 정렬을 의미한다. 어떤 기준으로 잡고 위치를 할 것인지. 자, 여기서는 사이드 핸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이드 핸들이요. 위젯들의 이번엔 네 군데의 면에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드 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속성 창에서는요, 리사이즈 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이드 핸들. 이 사이드 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드 핸들을 이용해서 위젯이 다른 위젯 또는 화면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이 될 것인지를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드 핸들은 위젯의 네 면에 나타나는 동그란 모양을 말하고요. 좌우 사이드 핸들은 가로축에 위치한 위젯들 간의 정렬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 상하 사이드 핸들은 세로축에 위치한 위젯들 간의 정렬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은 좌우 핸들을 상하 핸들에 연결할 수 없다. 즉, 좌우는 좌우끼리만 되는 것이지, 상단과는 상단, 또 다른 버튼, 이쪽 위에 있는 버튼의 위쪽 아래쪽에 있는 사이드 핸들과 좌측 핸들은 연결할 수 없다. 지금 이 그림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버튼은 이쪽에 있는 버튼의 우측에 있으며 76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샘플인데요. 어쨌든 좌우 핸들은 상하, 그럼 상하는 좌우랑은 또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젯들 뿐만 아니라 화면의 각 경계 또는 임의로 추가된 수직 수평 가이드라인과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이요. 좀 이따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젯 내에 포함된 텍스트 위치로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위젯 내에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또는 이런 어떤 기준 라인이 있는데, 이런 라인을 베이스라인 핸들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핸들은 위젯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쇼 베이스라인을 눌러주시면은
위젯 안에 이렇게 생긴 바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 바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이 바를 드래그해서 다른 위젯 뷰에 연결을 하면 그 위젯 글씨와 이쪽 글씨가 중앙에 맞춰서 연결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핸들이요. 쇼 베이스라인 하시고 베이스라인 핸들을 선택하고 다른 위젯의 텍스트에다 연결을 한다. 즉 정렬을 할 때 텍스트하고 연결을 해서 연결된 위젯은 연결된 텍스트 하단 부분과 이렇게 정렬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실습으로 다시 가서서요.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거는 자, 위젯끼리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아마 우리 처음 실행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사이드 여기요. 리사이즈 핸들, 사이드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 핸들의 마우스를 놓으시고 클릭 선택하시고 이렇게 상단을 연결을 하면 제일 상단과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라인은 문제가 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컨스트레인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위젯에서 컨스트레인트 탑 부분은 연결이 됐는데요. 탑 투 페런트로 했어요. 근데 호리젠탈에 대한 수평에 관련된 즉 좌우 수평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를 잡고 자 선택하시고 좌측면과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단, 하단, 좌우도 상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물론 이거는 다시 하단을 연결을 해서 패런트의 버텀까지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준 하나 위젯을 놓아놨고요. 또 다른 위젯을 하나 더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더 드래그 앤 드롭 해 놓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 놓겠습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위젯하고 요 위젯의 관계를 연결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요 위젯에 이 위젯을 연결을 하면은 자 보셨죠? 이렇게 이 버튼은 이 위젯의 상단부와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 반대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위젯을 상단부와 연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위젯은 두 번째로 추가된 버튼은 첫 번째 버튼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자 우측에 또 다 보시면은 호리젠탈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주지 않았다. 수평에 대한 제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수평을 준다라면요. 뭐 이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72만큼 떨어져 있고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서요. 자 이 버튼은 자 좌우 버튼인데요. 좌우를 상하에 연결하려면 안 된다 그랬죠? 상하에 연결할 수 없다. 상하로 연결해야지 좌우에는 연결할 수 없다. 자 이미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설명드린 거니까요. 자 그럼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연결이 되겠죠. 물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평에 대한 규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 규칙을 줘야 될 겁니다. 자, 수평 규칙을 준다라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버튼 옆과 즉 바로 옆에 붙어라가 아니고 두 번째 추가한 요 버튼의 우측면 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24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얘도
얘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었죠. 베이스라인에서 오른쪽 버튼 위젯에서요. Show 베이스라인 을 선택하시고요. 그럼 이런 바가 하나 만들어지죠? 확인되시죠? 요 바를 이용해서요. 잡고 다른 베이스라인 텍스트에 갖다 놓으면은 그 텍스트들끼리 좌우가 지금 보니까 위아래가 딱 맞아서 텍스트끼리 연결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쵸? 그럼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연결하면은 여기에 보면 마진에 해당되는 값들이 표시가 되겠죠. 자, 마진은 바깥 여백이죠. 마진이 보시면은 레이아웃 마진 탑 72만큼 떨어진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진 탑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화면상에 어떠한 수평이나 수직에 해당되는 기준선을 하나 잡고 그 기준선으로부터 어떠한 위젯은 이 뷰는 얼마만큼 떨어지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툴바를 좀, 즉 툴바 이쪽에 있는 constraint 툴바를 좀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constraint 툴바입니다. constraint 툴바는 이게 지금 스튜디오의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전 버전일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요 눈처럼 생긴 모양은 뷰 옵션입니다. 제약 관계를 보기 위한 버튼이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오토 커넥트라고 해서요. 이게 키고 끄고입니다. 꺼졌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젯을 배치할 때 자동으로 이웃한 위젯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마진이라고 해서 기본 마진은 위젯을 배치할 때 얼마만큼을 기본 마진으로 둘 것이냐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이 버튼은 조심해야 되는 버튼. 모든 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Clear all constraint.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infer constraint입니다. 즉, 레이아웃 내에 배치된 모든 위젯을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해주는 거. 가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부분이 나왔죠. 요 마지막 버튼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룹과도 연관이 있는데 수직, 수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또는 나중에 보실 건데 화면상에 어떠한 장벽, 옹벽 같은 것을 쳐서 거기에는 침범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툴바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좀 이따 보실 수 있어요. 자, 툴바 설명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속성창 부분입니다. 속성창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넣어놓은 뷰가 있고요. 이 뷰는 넓이를 꽤 많이 키웠네요. 마진을 빼고는 전부 다 매치 페런트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매치 컨스트레인트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하의 관계는, 즉 수직의 관계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속성도 잘 보시면요. 위젯을 선택했을 때 여기 화면에 속성창에 이런 모습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젯과 바깥 여백을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aspect ratio라고 해서요. 클릭을 해가지고 위젯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 모양으로 3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버전 따라 2개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랩 컨텐트라는 의미입니다. 랩 컨텐트, 즉 우리가 모양을 랩 컨텐트로 지정을 하겠다. 이 부분 클릭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ny size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톱니바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이즈를 보면요, 톱니 모양으로 최대한 너비를 차지하게 된다. 즉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자, 5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실선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없음, 관계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음, 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horizontal bias 같은 경우에는요, 위젯의 좌우측 위치 비율을 지정을 할 때,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커지고 작아집니다. 이게 상하에도 있어요. 상하에도 위치, 비율 위치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죠.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또 실선 바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픽스드, 즉 고정 길이를 쓰겠다. 자, 위젯 내부에서의 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위드가 100으로 지정된 예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constraint 툴바, 자, 선택해 주시면은 위에 상단에 있는 툴바들인데 연결을 많이 해 놨었죠. 우리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자, clear all constraint, 모든 그 제약을 지우겠느냐, 지운다 라고 하면은 여지껏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제약 조건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것을 보시면요, inter constraint라고 해서 누르시면 주변에 있는 것들끼리 연관관계를 지어준다 라고 했죠. 뭐 이거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실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선택해서 보시면은 add virtual guideline, horizontal,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이드라인과는 관계가 없이 아까 barrier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벽이라 그랬죠. 내 모서리, 화면에 이렇게 전체 면에 이만큼을 마치 마진을 띄워놓는 것처럼 어떤 기둥, 장벽을 만들어낼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add grou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들끼리, 특정 위젯들끼리 그룹핑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룹핑을 하려면 우리가 그 비지빌리티 속성을 이용해서 show hide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 부분처럼 화면에 나타나거나 숨기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젯들, 버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constraint, 그리고 속성창. 자, 이 부분을 변경해 볼까요? 똑같이 이것과 우측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젯은 마진은 제로죠. 제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넓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웹 컨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치 컨스트레인트, 즉 제로 DP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 볼게요. 제로 하니까 이만큼 확 키워지죠. 그렇죠? 연관관계, 어떤 연관에서 최대폭으로 갈 수 있는 매치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마진을 30을 주게 되면요, 30 떨어지죠?
이쪽도 30을 주면 30이 떨어져 나오는 게, 상단은 72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위젯의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비율을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레이시오 버튼이 나타내는 거, 1대1 비율이다 하면 상단 하단 넓이와 높이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아래쪽에는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밑에 쪽은 연관관계, 즉 제약 컨스트레인트가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50이라는 값을 이용을 하면요, 이렇게 비율로 화면에 좌우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자, 일단 중앙이면 50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요, 내부에 있는 부분을 톱니바퀴로 볼 수도 있다. 자,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이 부분을 선택할까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픽스드, 고정된 상태, 다시 누르면은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요. 매치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의미고, 또 이렇게 넣으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랩 컨텐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위젯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 정렬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창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들 연습을 좀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은 위젯을 배치하고 크기를 조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되는지, 위젯끼리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